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이 뜨거운 문제가 여성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이 그냥 여성 문제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되게 민감하고 투표 성향이라든지 우리가 투표율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여성들의 정치 성향이 우리나라 정치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 여성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좌파 페미니즘하고 우파 페미니즘하고 또 Z축으로서 극단적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배웠죠, 다.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진짜요? 좌파, 우파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뿌띠님. 네. 한번 알려주세요. 우파 페미니즘은 어떤 거죠? 아니, 안 돼요. 아, 모르세요? 아예?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네, 나중에 뉴스에서 이제 접하면서 무슨 뜻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잘 몰라요. 페미니즘은 네. 뭐죠? 꿈하늘님? 그냥 뭐 여성에 대한 뭐 인권 강화하는 그런 그 정도로 그냥 알죠. 알사탕님은?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냥 뭐 여성 물건 정도만 그렇게만 네. 페미니즘? 저도 그때 짧게. 네. 그 여성 우호주의? 여성 우호주의? 네. 또, 페미니즘은? 농담을 하자면 휴머니즘 하나. 휴머니즘. 아니요, 윤석열이 휴머니즘이 하나랍니다. 아, 윤석열 시각 말고. 여성의 인권이며 여성이 그동안 우려했던 거를 지금 이제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매니저님? 저도 잘은 모르는데 윤석열이가 휴머니즘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찾아봤어요.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 저희가 성적 차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동등하게 한다? 뭐 이런, 저도 이렇게는 알고. 여성하고 남성하고 동등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어때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성 우위요? 여성 우위. 여성이 더 셀 것 같은데, 집에서? 맞아요. 그죠? 맞아. 남자를 낳은 존재가 여자잖아요. 그 여성이 더 세요? 집에서? 저희 엄마 아빠는 네. 그런 거. 월등이죠. 그죠? 집에서? 우리는 월등히 여성. 그 현재 남편하고도 남편은 서열 내려갔어요. 강아지 밑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때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집은 어떠세요? 지금도 아직도 거의 상위 계층에 이런 직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아직도 여성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말이에요. 지금 그거 말고 집에서 어떠시냐? 아, 그래요? 힘으로 셉니까? 힘이 아니고 지위, 로케이션이, 위상이, 발언권, 이거 텔레비전 리모컨도 누가 갖고 있어요? 아, 끄라고 했어요. 끄라고 했겠죠? 하늘님은? 저희는 비슷한데 조금 남편이 더 셉니다. 객관적으로? 네. 뿌띠님은?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남편이? 리모컨은 남편이 리모컨만 남편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리모컨만? 그러니까 그런, 저도 남편이 훨씬 세요. 네네. 어떤 면에서? 리모컨? 제가 리모컨도 마찬가지고 그냥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좀 늙어가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맞아. 남편을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치근한지 그래서 네. 다 1순위 다 남편. 어쨌든 그런 입장들을 갖고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어디쯤에 해당되는지.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긴 역사 속에서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차별받느냐면 청동시대부터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죠.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뭐 지금 몇 년이죠? 기원 후로 2022년, 기원 전 3000년, 그 5000년 정도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꿀리고 살았던 거죠. 이런 인식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자. 이게 페미니즘입니다. 알겠죠? 성적 역할이나 성적 지위에 있어서 이 불평등을 바로잡자. 이런 운동이 페미니즘인데, 이렇게 지구 역사, 우리 인류 전체 역사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셌었어요. 그러니까 구석기 수만 년 동안, 신석기 수만 년 동안 여성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결혼에서도 여성들이 일부 다처제를 아니죠. 일처 다부제를 형성하거나 여성들이 자녀를 이렇게 육아, 선택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거나 재산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엔 재산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음식이니 이런 것들 논아주고 이런 것들도 다 어머니한테서 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일부 일처제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언제부터 일부 일처제가 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부 일처제가 된 게 청동시대부터예요. 그죠? 청동시대부터 일부 일처제를 가부장제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가부장제라는 게. 우리가 말은 많이 쓰잖아. 가부장제라고. 그래서 가부장제는 뭐냐. 집에서 아버지가 짱인 제도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요즘은 거꾸로 부가장제 이렇게를 또 바꿔서 쓴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인 제도.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가부장제라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친족 중심 사회다. 이게 전부 다 뭐랑 관련되냐면 재산과 관련돼요. 재산.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남성 중심으로 상속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알겠죠? 남성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부장제, 일부 일처제, 장자상속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남성 중심 사회인 언제부터? 청동시대부터. 자, 우리 청동시대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남자의 한 부인만 갖기로 해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청동시대에 누가 나타났냐? 군장들이 나타났죠. 군장. 군장이 뭐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산을 다음에 죽게 생겼거든, 내가. 근데 이걸 누구한테가 남겨줘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남겨주고 싶어요. 내 확실한 아들을 만들려면 내 확실한 나만 잠을 자는 부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일부 일처제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 한 명한테 너 딴 남자랑 절대 관계하지 마. 너 나하고만 살아야 돼. 그리고 네가 낳은 애는 무조건 다 내 거야. 라고 해서 순수하게 혈통한테 물려주기 위한 이런 결혼 풍습과 페미니즘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개새끼들 그러면서. 알았어요? 진짜예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바보 돼가지고 지금 성질낸 남자애들이 거의 다 성질내는 거예요. 어이씨 괜히 그러다가 우리 지금 결혼 못하죠. 그래서 지네들이 뿔딱지가 나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알겠죠? 젊은 애들이 역차별 당했다고 생각해요. 여성차별하면서 여성을 우대주자게 해놓고는 우리 90년생부터 특히 그게 심하거든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한테 맞고 다녔어. 그리고 선생님이 때린 여학생 편을 들어. 난 차별 아들 있죠. 그거 봐.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분노했습니다. 20대들은 지금. 20대 밑으로는 지금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의 뿌리를 쭉 따져나가 보면 그 불평등이 어디 생겼냐, 여기 생겼어요. 여성 여러분, 다 여성이잖아요. 진짜 이 남자가 이 한 여자하고만 잘까요? 어? 이게 많은 새끼들일수록, 이게 클수록 부인이 많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런 결혼제도, 일부일처제, 가부장제 이거 만들어 놓고 되게 그 아름다운 걸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서 결혼하고 그 남자가 죽어도 절대 딴 남자한테 시가지 않고 연려가 됐다 해서 막 그를 추앙하고 받들어 모시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이런 허울이에요. 그래서 이 위선과 이 모순과 허울을 여자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자도 마음대로 결혼해야 되고 왜 여자한테 재산 안 물려줘? 여자도 반반 나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됐는데 여성 차별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남녀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페미니즘인데 좌파, 우파가 입장이 좀 달라요. 좌파, 우파가. 우파는 뭐냐? 우파는 주로 이런 사람들, 민주주의국가, 자유민주주의, 개인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야, 그래도 그거는 다 개인 문제야. 지가 할 탓이야.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이 개인에서 나온 겁니다. 네가 잘해봐. 네가 현모양처가 돼봐. 그래서 이 우파 페미니즘 밑에다가 현모양처라고 써놓으세요. 그 현모양처를 지향하고 우리 5만 원권 최고 화폐 신사임당을 딱 박아놓는 순간 우리는 우파 페미니즘에 빠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향점이 그런 겁니다. 현모양처가 되라. 신사임당처럼 되라. 그래서 남자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리 천장이 있어서 그걸 뚫고 최상위 헤드쿼터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회사의 톱 매니지먼트로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남자고 여자들은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출세한 남자를 낳은 것은 엄만디 그러면서 자의하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어머니는 유대해 이런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파 페미니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우파네. 우파 페미니즘이네. 어머니는 유대하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유대하다. 현모양처가 되라. 이런 것을 강조. 네가 참아라. 여자니까 참아라. 아까 기능주의하고 맞잖아요. 여자답게, 엄마답게, 아내답게, 여성답게 이렇게 하는 게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우파 페미니즘.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여성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김한란 여사라든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대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파 페미니즘이었어요. 근데 좌파 페미니즘은 문제를 노동 문제로 보는 겁니다. 노동 문제. 그래서 자본과 노동자 간의 차이가 있어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뜯어먹는데 노동자 아내는 더 뜯어먹혀. 자본가인 회사 사장한테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집에 오면 뼈 빠지게 같이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설거지 다 하라고 그러고 빨래 다 하라고 그러고 애 다 밤새도록 나한테 보라고 그러고 지 새끼는 술 처먹고 가서 코만 골고 자. 여자들은 자본가의 굴레와 함께 여성으로서 굴레 이렇게 두 가지 굴레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좌파 페미니즘이에요. 그 좌파 페미니즘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있죠? 여기 환원주의처럼 전부 다 노동 문제로 환원시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남녀의 차별을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별 플러스 노동자의 아내로서 또 차별.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원래 문화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라고 해서 되게 이것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많이 없앤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돼서 중국 남자들은 쪽도 못 쓰고 산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막 개방됐던 해에 중국을 베이징을 가가지고 그 옛날 누구냐 우리 북학이 있었던 사람 누구죠? 박재가,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갔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옛날 물건 고물건 파는데 고물상 말고 서울에 인사동 거리처럼 거기에는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리창. 베이징 유리창이라는 그 거리에 이제 뭐 벼루도 팔고 옛날 그림도 팔고 도자기 이런 것도 팔고 그런데 거기 쭉 가봤는데 여자들이 직원인데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 우리 손님들을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니까 되게 여건이 되게 세구나. 그리고 되게 당당하고 말이죠. 막 굽시굽시 이러지 않고 막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뭐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뭐 손님 어서 고객님 어떠세요 뭐 막 기계처럼 막 말하잖아요.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또 그런 것들이 강했다고 그래요. 북한은 또 안 그래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되게 남성들이 세죠. 김정은하고 지금 지 마누라가 누구죠? 이은주인가? 이 누구 있잖아요. 리설주. 부인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더라도 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있죠. 애들과 관계를 보더라도 되게 여자들은 되게 숨어 지냅니다. 숨고 회피하고 권력의 정면에 나서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는 부인이 누군지 우리는 몰랐어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숨어 있었죠. 그나마 김정은은 스위스에 유학 갔다 온 유학생이라 되게 파격적으로 자기 부인도 내보이고 여동생도 전면에 내세우고 해서 많이 그러지만 되게 걔들은 유교적이에요. 한국의 좌파,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가 아니죠. 저쪽 북한 그 페미니즘은 되게 유교적 좌파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한에 이제 이렇게 좌파적인 그런 페미니즘이 들어와서 페미니즘 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이 이렇게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돼가지고 여자들은 이중적인 착취와 이중적인 굴레를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좌파적 페미니즘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우파는 뭐라고요? 현모, 양처, 지향. 이게 우파고. 근데 진짜 페미니즘이 나타났어요. 이걸 레디칼 페미니즘, 극단적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레디칼. 이건 뭐냐? 지랄 들어가 있네. 남자랑 여자랑 다를 게 뭐야? 다 똑같이 뭐. 원래는 태어나기 전에 배란기 또 수정란 이때 전에 벌써 유전자가 똑같아. 그때 살짝 염색체가 잘못돼서 나는 남자가 되고 너는 또 여자가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의 인간 개체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이 이중성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막 빨래 개고 싶고 뭐 설거지 쌓이면 못 견디겠어요. 설거지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빨리 널어놓은 거 다 마른 거 보면 개야 되는데 저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호르몬이 시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은 점점 폐경기 이후가 되면은 남자처럼 수염도 시커매집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도 쭈글쭈글해지고, 여기도. 그리고 근육질이 되고, 그리고 세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문제. 호르몬의 어떤 균형성이 무너져서 남자는 원래 어렸을 때 저 뱃속에 아빠 정자인 시절에 그런 여성 호르몬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속에 매내 있던 대상포진균처럼 어렸을 때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게 나이 늙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하고 남자는 원래 차이가 없어. 다 똑같은 거야. 뭐 성기가 약간 다를 뿐이지 임신하냐 못하냐, 임신 수태를 하냐 못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거기까지 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보, 애기 잘나. 옆에서 손잡아주고, 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마. 너 이리 와. 같이 나. 수중분만 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물속에.
그래서 아기 날 때 고통을 같이 느껴, 너도. 만들 때 같이 만들었으니까 너도 날 때 같이 고통을 겪어야지. 키울 때 너도 같이 육아휴직 같이 해. 나 3일이면 너 3일. 이런 정도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덕분에 육아휴직도 많이 얻게 되고, 남성 휴가도 얻게 되고, 남성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극단적 페미니즘은 남녀의 성별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똑같은 거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게 좀 벌어졌을 뿐이지, 원래는 같애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게 뭐라고? 극단적 페미니즘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설명해 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판단력과 자기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으면 되게 질질 끌려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한 입장에서, 그래, 나 현모양처럼 살 거야. 어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내 가치관이 이쪽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아니야. 진짜 내 생각해보니까 나 직장에서도 뼈 빠지게 이러고, 남편한테도 맨날 일을 시킴을 당하고, 구박받고, 이거 뭐야? 안 되겠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싸울 때, 야, 너랑 나랑 차이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극단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든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극단적 페미니즘을 하면은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거기까지 오죠. 그런 여자들은 다 알아서 갈게 그런 거예요. 전혀 저항감이 없어요. 알아서 가면 되지 뭐. 많이 갑니다 지금. 페미니즘 때문에 가지 않고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긴 하지만 그 뒤에 철학적으로 보면은 어때? 가면 되지 뭐. 나 달리기 잘해. 나 남자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어. 총 잘 쏴. 저는 극단적인 안 가. 힘들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중국에서 그 여성들이 그 어느 정도 좀 남녀가 성경화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페미니즘을 본 게 아니라 공산주의 특성상 그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절실해서 그게 정말 많이 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런 용도로 그 좌파 페미니즘이 작동됐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되게 육아도 국가가 다 해줬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잘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타가소, 유아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잘 돼서 공립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좌파 우파. 선생님은 어느 편이세요? 저는 극단적 페미니즘 편이에요. 살아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슷하네 뭐. 그 이스라엘 여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똑같이 국방으로 그렇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제도적으로. 우리도 이제 점차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중에 모병제가 되면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런 성폭력, 성착취, 성문제 이런 것들이 계급사회니까 그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이해람 중상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점차 시스템이 사회가 좋은 쪽으로 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은 남성하고 똑같이 여성도 군복무제랑 같나요? 뭐 그런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2년이고 남자는 3년이래요. 2년이나요? 네. 되게 많아요. 월급만 많이 주면 5년도 하겠어요. 네. 그리고 뭐 학자금도 면제해주고 되게 혜택이 많대요. 군대 갔다 오면.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그 나눠드린 포인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